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에 좋아요와 공유로 따뜻한 마음을 더해주신다면 그 선한 영향력이 당신의 삶의 축복으로 돌아오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우리 사회의 아버지, 어머니들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바친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의 옷장에는 수십 년간 그의 몸의 일부와도 같았던 양복과 넥타이가 걸려 있습니다. 한때는 지긋지긋해서 벗어 던지고 싶었던 그 넥타이를 그는 오늘 다시 조심스럽게 꺼내듭니다. 은퇴 후 4번째 일자리를 찾기 위한 면접을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63살의 정효선 씨. 그의 이야기는 오늘 사진관에서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사진 찍으러 왔습니다. 어떤 사진 필요하세요? 증명사진이요. 이력서에 붙일 사진 한 장. 그에게는 단순한 사진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세상에 나아갈 준비가 되었다는 출사표와도 같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가장 아끼는 줄무늬 셔츠에 한 살이라도 젊어 보이고 싶은 마음에 핑크빛 넥타이까지 챙겨왔습니다. 카메라 앞에 서는 것이 어색해지면 늙은 것이라는 말이 있지만 멋지게 차려입은 자신의 모습을 보니 아직은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는 1년 365일, 쉬는 날 빼고는 매일 넥타이를 맸어요. 그때는 정말 넥타이 푸는 게 소원이었는데 지금은 늘 풀고 다니니까 이렇게 다시 매보니 감회가 새롭네요. 이제는 넥타이를 맬 일이 좀 자주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진사의 구령에 맞춰 표정을 지어봅니다. 하나, 둘, 혹시 눈을 감지는 않았을까 걱정하는 모습이 영락없는 우리네 아버지입니다. 지난 32년간 양복을 입고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한가운데를 관통해온 아버지의 꿈은 60이 훌쩍 넘은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사진을 받아든 그의 표정이 복잡 미묘합니다. 4년 전 사진과 비교하니 세월의 흔적이 역력하지만 그는 애써 미소 지으며 전체적인 분위기가 좋다고 말합니다. 정효선 씨는 6년 전 모두가 부러워하는 대기업 부장으로 정년 퇴직했습니다. 하지만 은퇴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6개월의 짧은 휴식 후 사회적 기업에서 1년 계약직으로 일했고 그 후로는 그마저도 여의치 않아 일용직을 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모처럼 가슴이 설레는 날입니다. 이 나이에는 쉽게 주어지지 않는 기회, 바로 경복궁 야간 경비원 면접이 있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대기실에는 그와 비슷한 연배의 남성들이 저마다의 긴장감을 안고 앉아 있습니다. 한때는 이름만 대면 알만한 경력과 학력을 가졌을지 몰라도 나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는 모든 것이 무색해집니다. 평생 육체노동 한번 해본 적 없던 그였지만 지금은 이 자리 하나가 간절합니다. 37명을 뽑는 자리에 지원자는 52명. 거의 2명 중 1명은 발길을 돌려야 하는 황혼의 면접입니다. 어쩌면 고용주 입장에서 대기업 부장이라는 타이틀은 오히려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사실을 그도 잘 알고 있습니다. 떨리진 않으세요? 조금요.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면접은 면접이죠. 면접 대기실의 공기는 젊은이들의 취업 전쟁터 못지않게 뜨겁습니다. 일하고 싶다는 그 간절함은 청춘의 그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73살의 이상문 어르신은 새벽 4시에 일어나 도봉역에서 신호수로 일했던 경험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그에게 일은 고된 노동이 아니라 살아있음을 느끼게 하는 보람이었습니다. 시급이 10,000원 남짓. 큰 돈은 아니지만 어르신은 힘주어 말합니다. 지금 놀면 누가 이 돈이라도 줍니까? 드디어 정효선 씨의 차례가 다가옵니다. 그는 최대한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면접장으로 들어섭니다. 면접관은 근무 시간 내내 3시간 반가량을 서 있어야 하는데 다리나 관절에 문제가 없는지 묻습니다. 모두가 망설임 없이 문제 없습니다
라고 외칩니다. 지금 다른 일하고 계신 게 있나요? 전혀 없습니다. 일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정효선 씨는 과거 경복궁에서 근무해본 경험이 있다고 짧고 굵게 어필합니다. 이것이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 믿으며 그는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립니다. 그는 퇴직 후의 삶을 너무 막연하게 생각했다고 고백합니다. 퇴직금과 연금을 받고 아내도 일을 하니 그럭저럭 생활이 될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과 달랐습니다. 아버지의 은퇴는 생각보다 일렀고 자녀들은 아직 갈 길이 멀었습니다. 그는 무언가 큰 착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며칠 후 6월에 경복궁 야간 개장이 시작되던 날, 우리는 일터에서 정효선 씨를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는 52명의 경쟁자 중 한 명으로 당당히 합격한 것입니다. 남들이 퇴근할 시간에 일을 시작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생기가 넘칩니다. 비록 2주간의 단기 아르바이트라는 점이 아쉽지만 다시 일할 곳이 생겼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는 행복합니다. 그의 임무는 관람객들의 표를 확인하고 입장을 안내하는 일입니다. 그는 이곳이 단순한 일터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기는 우리 역사가 살아 숨쉬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광화문으로 출근할 때면 옷매무새를 단정히 하고 잠시 목례를 하고 들어옵니다. 일반적인 직장과는 마음가짐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고요했던 경복궁의 문이 열리자 수천 명의 인파가 그를 향해 밀려옵니다. 일하는 정효선 씨의 눈빛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당황할 법도 한 상황이지만 그는 수십 년의 사회 경험에서 나온 노련함으로 침착하게 사람들을 맞이합니다. 어서 오세요. 같이 오신 거죠? 웰컴, 투게더, 때로는 유머를 섞어, 때로는 간단한 외국어로 인사를 건네며 그는 경복궁의 첫인상이 됩니다. 그날 경복궁을 찾은 야간 관람객은 무려 6천여 명. 정신없이 바빠 해가 지는 줄도 몰랐지만 그의 얼굴에선 미소가 떠나지 않습니다. 여기 찾아주신 분들은 모두 손님인데 당연히 친절하고 웃는 얼굴로 맞이해야죠. 쉴 틈 없이 서서 일하느라 목이 마르지만 그는 이 일이 참 좋다고 말합니다. 삭막한 회색 도시 서울 한복판에서 고궁의 나무와 호수를 보며 일하는 환경이 더할 나위 없이 만족스럽습니다. 하루 3시간 30분이 아니라 8시간을 일하면 더 좋겠다는 아쉬움을 털어놓습니다. 2주간의 일이 끝나면 그는 다시 또 다른 아르바이트를 찾아 나설 계획입니다. 소박하더라도 매일 출퇴근할 수 있는 일. 지금 정효선 씨에게는 그것이 가장 큰 꿈입니다. 한편 73살의 양주익 씨는 경비 신임 교육을 막 마쳤습니다. 이제는 경비원도 자격증이 있어야 하는 시대. 시대에 발맞추기 위해 늦은 나이에 다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교육을 받으니 막연했던 두려움이 자신감으로 바뀌었습니다. 내일부터 열심히 돌아다녀야죠. 취업하러 그는 아들과 딸에게 자랑스럽게 말하고 싶습니다. 아들아, 딸아, 아버지가 이 나이에 수료증을 땄다. 라고. 한번 아버지는 영원한 아버지입니다. 평생을 일하고도 아직 일에 목마른 우리 시대 황혼의 아버지를 응원합니다. 장면을 바꿔 우리에게 익숙한 편의점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곳에도 새로운 도전에 나선 아버지가 있습니다. 61살의 임종석 씨. 그는 한때 잘나가던 식품회사의 사업부장이었습니다. 편의점에서 일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지 이제 열흘째. 아직은 모든 것이 낯설고 서툴지만 그는 일이 재미있다고 말합니다. 특히 젊은이들도 헷갈려하는 복잡한 할인, 적립, 간편 결제 시스템은 여전히 그에게 큰 도전입니다. 손님이 결제를 마친 후에야 할인카드를 꺼내 보일 때면
등 뒤에서 식은땀이 흐릅니다. 하지만 그는 책임감과 성실함으로 모든 것을 극복해 나갑니다. 편의점 점주는 연세 있는 분들은 약속을 철저히 지키고 갑자기 연락이 끊길 염려가 없어 오히려 더 신뢰가 간다고 말합니다. 근면 성실이 몸에 밴 세대이기에 고용주들도 마다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루 10시간, 근무 시간은 길지만 월 230만 원의 급여는 그의 나이를 생각하면 괜찮은 조건입니다. 과거 택시 운전도 해봤지만 불규칙한 생활로 건강에 무리가 왔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이 나이엔 뽑아주는 데가 별로 없어요. 편의점, 주유소, 택시, 택배 같은 서비스업 말고는요. 일을 안 하면 자식들한테 부담을 줘야 하잖아요. 아직은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70살까지는 거뜬히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 5년 사이 50대 이상 고령 아르바이트생은 7배나 급증했습니다. 그들이 가장 선호하는 일자리는 아이러니컬하게도 편의점입니다. 찾는 사람은 많지만 그들을 받아주는 곳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어쩌면 이는 우리 사회의 양질에 놓인 일자리가 그만큼 부족하다는 씁쓸한 반증일지도 모릅니다. 다시 거리로 나와보겠습니다. 땡볕이 내리쬐는 오후 2시의 신촌역. 완전 무장한 작은 체구의 한 할머니가 쉴 새 없이 사람들에게 말을 건넵니다. 미용실 할인권이에요. 고마워요. 2,000원 할인이에요. 72살의 유영자 씨. 그녀는 전단지 아르바이트 중입니다. 싸늘한 시선과 익숙한 거절 속에서도 그녀는 멈추지 않습니다. 하루 2시간에 500장에서 700장의 전단지를 돌립니다. 다른 일은 나이 먹어서 시켜주지도 않아요. 이 일은 늙어도 일만 잘하면 시켜주잖아요. 한때는 목재 도장 기술로 남부럽지 않게 살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세상은 사람의 손보다 기계를 더 선호합니다. 20년 전 남편과 사별한 후 그녀는 줄곧 세 아들의 가장이었습니다. 전단지를 돌려버는 100여만 원은 그녀와 아직 결혼하지 않은 두 아들의 한 달 최저 생계비입니다. 그녀는 자신만의 노하우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냥 삐죽 서서 내밀면 아무도 받지 않습니다. 먼저 다가가 인사하고 말을 건네야 사람들의 마음이 열립니다. 하지만 가끔 눈앞에서 전단지를 구겨 던져버리는 사람을 만날 때면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럴 때면 조용히 허리를 숙여 버려진 전단지를 다시 줍습니다. 신촌에서의 일이 끝나자 그녀는 곧바로 봉천역으로 향합니다. 헬스장 전단지를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하루에 서너 군데를 이렇게 옮겨 다닙니다. 그녀의 고단한 하루는 저녁 6시 반이 되어서야 끝이 납니다. 늙어서 돈 없으면 참 서러워요. 힘들게 벌어도 떳떳하게 쓰고 싶어요. 이 돈으로 보험료도 내고 생활비도 하고 경조사비도 내고 손주들 용돈도 줘야죠. 마지막 남은 전단지 한 장을 건네고 나서야 그녀의 얼굴에 비로소 안도의 미소가 번집니다. 땡. 오늘 많이 했다. 이제 그녀는 평범한 할머니로 돌아가 내일은 동네 할머니들과 시원한 냉면 한 그릇을 나눌 꿈을 꿉니다. 한때 10대들의 용돈벌이였던 전단지 아르바이트는 이제 노년의 길거리 부업이 되었습니다. 가장 하찮게 여겨지고 가장 많이 일하고 가장 적게 버는 일들. 어째서 이런 일들은 모두 우리 사회 노인들의 몫이 되어버린 걸까요? 대한민국 노인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OECD 평균의 2배에 달하지만 노인 빈곤율은 부끄럽게도 1위입니다. 전문가들은 노인들이 저임금, 저숙련의 질 낮은 일자리에 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를 놓지 못하는 이유가 단지 생계 때문만은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나 갈 곳이 있다는 것,
나도 여전히 사회의 일원이라는 소속감. 무료한 노년에는 돈보다 더 소중한 가치입니다. 여기 조금 특별한 가게가 있습니다. 서울숲 근처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한만두 가게입니다. 이곳이 특별한 이유는 일하는 모든 분들이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이기 때문입니다. 최연소가 61살, 어르신 소리를 들으려면 적어도 70은 넘어야 합니다. 이곳은 민간 기업과 구청이 함께 만든 고령자 친화 기업입니다. 직원들은 하루 4시간씩 격일로 근무하며 최저임금보다 높은 시급을 받습니다. 체력적인 부담은 덜고 인생을 즐길 시간까지 보장되니 그야말로 신의 직장이라 불릴 만합니다. 손님들은 이곳에서 어머니가 끓여준 라면 같은 정겨운 맛을 느낍니다. 젊은 손님들은 자신의 미래를 그려보며 나이가 들어서도 즐겁게 일할 수 있다는 희망을 발견합니다. 가게의 매니저인 엄기범 씨는 말합니다. 여기 와서 일하면서 웃음도 많아지고 활력도 생겼어요. 동시대를 살아온 동료들과 서로 이해하고 외로움을 나누죠. 즐겁게 일하니 아프던 몸도 낫는 것 같아요. 일을 계속한다는 것은 저에게 큰 행복이고 기쁨입니다. 조금 느릴지는 몰라도 결코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수십 년의 연륜으로 더 잘하는 것도 많습니다. 노인들을 사회로부터 고립시키는 것은 어쩌면 나이가 들면 그럴 것이라는 우리의 편견일지도 모릅니다. 법정 스님은 두려워할 것은 늙음이나 죽음이 아니라 녹슨 삶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아버지와 어머니들은 녹슬기를 거부하고 세상의 일부가 되기 위해 치열하게 살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몇몇 노인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언젠가 우리 모두가 마주하게 될 현실이며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가 함께 풀어가야 할 숙제입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빛나고 싶은 그들의 소박한 꿈을 우리 사회가 함께 응원하고 지지해 줄 수